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 대리라고 합니다. 와. 네, 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같이 좀 찍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 주제라기보다는 저희 메타 한국지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녀와서 이제 메타 측에서 들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좀 일부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차근차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직접 다녀와서 또 네. 직원분한테 직접 들은 오피셜 내용이랑 음. 저희가 직접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해보면서 나온 내용들 같은 거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갔을 때 약간 조금 이제 7월이나 뭐 이쪽에서 좀 바뀌는 거 몇 개 소개해 주신 게 좀 있었잖아요. 같이 맞아요. 그거 먼저 좀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7월쯤에 좀 바뀔 거 음.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예산 문제, 그러니까 소진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예산 10,000원으로 한 달을 돌리면 30만 원이 타야 되는데 한 25만 원 정도만 소진이 된다든지 맞아요. 하는 미소진 이슈가 있는데 지금 메타는 설정한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5% 정도 더 타거나 덜 타거나인데 보통은 이제 덜 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메타 측에서는 7월부터 이제 75% 수준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존에 오차 범위가 25%였는데 이제는 그냥 75% 수준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업데이트 예정.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차차 계정별로 차근차근 이게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전체 다 이제 완료되는 시점은 아마 요거를 이제 7월쯤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연히 이제 모르셨던 광고주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네, 참고사항으로 듣고 맞아요. 참고사항으로 요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했으니까 조원대리님이 하나. 요거만 네, 요 부분만 이제 그건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부터 좀 메타 관련해서 좀 이미 광고를 메타 쪽을 집행을 해보셨으면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타겟. 타겟이라고 하면은 광고주분들이 한번 다 해보셨겠지만은 세 개가 있죠 보통. 맞아요.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은 메타 데이터 기반. 맞아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데모나 관심사 정보를 좀 기반으로 하는 타겟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성별, 연령, 지역이나 관심사 등등등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서 타겟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영상 올라오니까요. 오늘 만약에 좀 일이 바쁘셔가지고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타겟이 있고 그리고 이 타겟을 좀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좀 같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거는 타겟 부분은 아니고 타겟 부분이자 좀 세팅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메타 책에서도 말하기를 좀 그렇고, 보통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관심사별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같은 동일한 소재를 여러 세트로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저희가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해서 약간 세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있고 세트가 있고 뭐 소재.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하게 세팅을 해주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만약에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겟층이 뭐 20대부터 뭐 59세까지의 굉장히 폭넓고 여성 남성 둘 다 포함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저희 소재가 특정 타겟에게만 뭐 해당되는 그런 소재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를 이제 추천을 맞아요.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라고 하면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죠? 보통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관심사 간에 이게 타겟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근데 강아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노출을 해버리면은 이쪽에 파일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타겟 중첩이 너무 크면 너무 세밀한 타겟팅이 되고, 이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가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소재가 하나는 정말 이제 누가 봐도 20대에서 뭐 40대에서 50대 육아를 하시는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한테 딱 후킹이 될 만한 소재라던가, 아니면 B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학생인 여자인 이런 여학생들한테만 좀 확실히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던가, 이런 식으로 소재 특성이 정말 명확하면 우리가 이걸 나눠줄만 하겠죠. 나눠줘야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관심사의 이 중첩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게 곧 경매 중복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매 중복이란 어떤 거냐면은 타겟이 뭐 예를 들어서 타겟별로 세트를 나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타겟 A, 타겟 B, 타겟 B, 그리고 타겟 C. 타겟 C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에 뭐 좀 중첩되는, 이게 저희가 좀 그림으로 같이 벤다이어그램 같이 맞아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네. 예를 들어 뭐 타겟 A에도 타겟 A에도 A 양이 속하고, 여기도 A 양이 속하고, 여기도 A 양이 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소재를 보여주게 되면 이 세트에서 A 양한테 소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이 소재에서도 이 세트에서도 A 양한테 똑같은 소재를 계속 보여주고, 이 C 세트에서도 이제 A 양한테 똑같은 소재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A 양이 분명히 한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중첩되는 모수가 많다 보면은 그 모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소재를 노출시켜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광고의 빈도수라고 하죠. 네. 피로도가 네,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너무나도 커진 이 빈도수는 전반적인 광고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경매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타겟 중첩되는 걸 방지하고자 관심사는 웬만하면은 이거는 좀 하나를 통으로 묶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이렇게 뭐 캠페인, 세트, 그리고 소재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이 룸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소재가 완전 명확한 타겟이 있는 소재일 경우에는 타겟이 명확한 소재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금 제대로 좀 조합을 하셔서 좀 여기에 맞는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를 아예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관심사가 아니라 단순 그냥 관심사 테스트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의 타겟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겟이 굉장히 넓고 그렇다면 차라리 소재 자체를 정말 명확한 타겟층에게 맞는 그런 소재로 제작을 하셔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운영을 딱딱딱 했을 경우에는 이게 퍼포먼스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핵심 타겟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맞춤 맞춤 타겟. 타겟입니다. 네, 맞춤 타겟은 아까 핵심 타겟은 저희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겟이었잖아요. 네. 맞춤 타겟은 어떤 거죠? 광고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다른 말로 일치 데이터라고 하긴 하고. 맞아요. 광고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추출한 거랑 이제 메타에 있는 데이터 좀 해서 일치하는 데이터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하는 게 맞춤 타겟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 맞춤 타겟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구매 그리고 그게 구매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회원가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등등등.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때 뭐 일수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매 30일이라던가 30일 이내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30일 동안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데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포함을 하고 제외를 시키면서 포함, 제외. 제외를 시키면서 좀 저희 웹사이트 기반으로 해서 이 맞춤 타겟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으로만 쓴다기보다는 또 병행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같이 좀 이거를 맞춤 타겟? 플러스 핵심 타겟을 같이 맞아요. 쓴다거나 맞아요. 핵심 타겟. 이제 저희가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맞춤 타겟에다가 유사 타겟을 같이 쓴다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맞춤 타겟 플러스 핵심 타겟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모든 방문자들 중에서도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성한테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인 사람 20대부터 59세까지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같이 뭐 이 모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맞춤 타겟 뭐 우리 여기 이따가 제가 이거는 유사 타겟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사 타겟으로 넘어갈까요? 저기까지 내려갔네. 유사 타겟.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맞춤 타겟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춤 타겟에 있는 소스랑 좀 유사한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좀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희가 좀 고관여 시드 타겟을 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고관여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유사 타겟이라고 하면 그 모수 자체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이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더 이 맞춤 타겟, 우리가 설정했던 이 맞춤 타겟과 얼마나 유사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알겠다시피 요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해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왜냐면은 저희가 기껏 다 좁혀놨는데 요거를 다시 또 넓혀 놓으면은 저희가 기껏 모아놓은 이 모수들이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대하게 뭔가 풀어놓는 것보다는 좁게 지향을 해가지고 방대한 유사 타겟에 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 네, 라고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뭐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매. 최근 30일 동안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한 사람들이랑 3% 유사한 사람들이 있고 구매 30일 한 사람들이랑 10% 유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유사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유사성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 맞춤 타겟과 가장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이 모수가 없다고 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완전히 늘려버리면 사실 저희가 이 유사 타겟을 쓰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물론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모수의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 타겟을 생성하냐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은 3%에서 5%? 그쵸? 저는 한 1%에서 한 4%? 여기 사이에서 엄청 좁게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해서 3%에서 5%요 사이에서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메타 측에서 나오는 의견이 아니라 저의 제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메타 광고에서 좀 사용되는 그런 유사 타겟들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좀 많이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은 부분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매가 됐던 장바구니가 됐던 어쨌거나 이 유사 타겟을 만들려면 저희가 한 가지 어떤 그 맞춤 타겟 이거를 좀 중심으로 얘랑 비슷한 타겟을 만들래? 라고 해서 유사 타겟을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맞춤 타겟, 우리가 그 기준으로 잡는 그 맞춤 타겟의 모수는 얼마 정도가 좀 적당한가?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를 생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사실 구매를 이 맞춤 타겟 이걸로 잡고 싶은데 구매를 기반으로 얘랑 좀 유사한 타겟들을 생성을 하고 싶은데 내 타겟 아직까지 너무나도 적은 것 같다. 얼마 정도를 기반으로 이거를 생성을 해야 괜찮은 거냐? 라고 조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 보통은 한 1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소스 타겟이 제일 좋다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뭐 메타챗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죠. 그쵸?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5,000명 정도? 맞습니다. 네, 1000명에서 5,000명 정도에 저희가 좀 이 사이에 이거를 좀 이제 요 정도로 그냥 모수를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그렇듯이 뭐 어쨌거나 요 저희가 뭐 메타 측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숫자보다는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타겟. 그죠? 맞죠, 맞아요. 사실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가치 높은 소스가 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는 이거는 다음 거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유사 타겟을 생성할 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좀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 데이터일수록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 두 개가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뭐 저희가 이전에 광고를 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픽셀도 뭐 한 2년 전에 설치를 2년 전? 1년 전? 네, 아무튼 그때쯤에 설치를 쭉 픽셀은 해둔 상태였고 계속해서 픽셀은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뭐 모수들 그런 데이터들도 축적이 되고 있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다시 광고를 돌리려고 해요. 그럴 때 만약에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모수가 너무 많이 없잖아요. 최근에 광고를 안 그죠. 돌려서 저희가 현재 모수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픽셀은 이전부터 설치를 해둬서 그래도 좀 뭐 180일 단위, 뭐 90일 단위 이렇게 잡으면 사실 뭐 그래도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매 30일이랑 구매 30일 동안 구매했던 사람들이랑 구매 180일이랑 이거를 좀 기준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요 정도의 단위이긴 하지만 구매 180일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치가 좀 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네. 약간 이거는 너무 좀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가 아예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스 타겟이 1000에서 5000 사이에 저게 만족을 하더라도 저 구매 30일의 데이터가 조금 더 최신이거나 가치가 좀 높다고 했을 때는 구매 30일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이게 모수가 조금 더 많겠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는 구매를 했던 사람들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30일에 구매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 타겟을 만들 때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생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수가 너무 없다 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유사 데이터를 쓰시는 것보다는 일정 모수가 좀 될 때까지는 뭐 저희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맞춤 타겟이라든지 네. 핵심 타겟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좀 쌓는 게 좋지 않아. 네. 차라리 아니면 뭐 제품에 따라서 아예 논타겟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뭐 타겟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 이제 딱히 어디서 공지가 내려오고 공표가 된 건 아닌데 최근에 구글이랑 메타의 알고리즘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공지가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오피셜 내용은 아니고. 네 맞아요. 그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지금 메타나 구글 쪽을 진행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 자체에 뭔가 변경이 됐다. 되게 큰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타겟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정 뭐 타겟 예를 들어서 뭐 전환 캠페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논 타겟, 뭐 관심사를 설정해 둘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두면은 알아서 이게 그 캠페인단에서 모수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전환이 발생하고 여기서 또 전환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잘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최근에는 네, 요 타겟 알고리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팅적인 부분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진행을 하시다가 이런 거를 나도 느끼고 있다라고 좀 하신다면은 차라리 그냥 뭐 저희 같은 마케터나 다른 이제 대행사에 대행사 측에 좀 전문가한테 좀 세팅을 문의를- 맡기시는 게 네 맞아요 문의를 드려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아직 뭐 뭐랄까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일부 계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냥 인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측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진행하고 또 최근에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개선된 그런 사례들 바탕으로 해서 좀 동일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이제 어드밴티지 타겟 조금 약간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타겟 부분에서 이제 맞아요. 저희가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어드밴티지 타겟. 네, 어드밴티지 타겟. 네, 어드밴티지 타겟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저희 사실 메타 자체가 기본적으로 AI가 기반으로 된 광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드밴티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AI 네 유동성을 좀 높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메타 AI의 유동성을 좀 높이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AI가 조금 더 알아서 그러니까 넓게 풀어놨을 때 알아서 잘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얘의 유동성 자체를 좀 높여주는, 최대한 풀어주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최소한의, 맞아요. 그죠? 최소한의 타겟만 걸어놓습니다. 다른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막 그렇게 뭐 핵심 타겟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맞춤 타겟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그거를 따로 상세하게 타겟팅을 하진 않고요. 정말 최소한의 것만. 메타 AI가 알아서 좀 학습을 하도록 둘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딱 타겟 잡아놓고 진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으로. 사실 이 어드밴티지 타겟도 있고 어드밴티지 위치도 있고 맞아요. 어드밴티지 이제 뭐 정한 캠페인도 있잖아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막 그런 캠페인들이 있는데, 사실 메타 측에서는 이 어드밴티지 모모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이거 안 쓰면 진짜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를 무조건 쓰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아마 진행 이력이 있으신 광고주 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무조건적으로 사실 좋다는 아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득을 보는 그런 적도 있지만 저는 사실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기 좋다라고 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느 저는. 정도의 장단점이 좀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목적에 맞습니다. 따라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뭐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어드밴티지 타겟, 유사 타겟 다 섞어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이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 네. 저희가 뭐 고등학교 이제 학습지 같은 거를 메타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네네. 좀 청소년 광고 같은 거를 좀 타겟으로 할 수 없냐 이런 문의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많이 오긴 하죠. 맞아요. 네, 많이 오긴 합니다. 하지만 네. 뭐 한 13세부터 한 17세 정도라고 하죠. 네. 청소년 광고는 타겟팅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되게 잘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타겟팅 제한이 있습니다. 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뭐 핵심 타겟이라던가 네. 맞춤 타겟이라던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게 안 되고 아무래도 이게 메타 같은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요거를 좀 규제를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나 맞춤 타겟으로 돌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대신에 이제 뭐 이걸 포함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타겟팅을 하는 거는 가능하죠. 네, 정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정말 광범위하게만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타겟팅만 가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타겟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겟, 다음에는 노출 위치, 네, 노출 위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노출 위치. 좀 정말 사실 이 메타가 게재할 수 있는 이 지면이 굉장히 맞아요. 여러 가지 지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좀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노출 위치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노출 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타 측에서는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사용을 해라. 네, 이게 맞아요. 제일 추천한다. 근데 요걸 안 쓸 거면은 CPA 같은 걸 조금 높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6개 정도는 그래도 높게 써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출 위치를 가장 추천, 강력 추천. 네, 강력 추천을 하고 있지만 안 된다면 최소 6개 이상은 노출을 해라. 맞아요. 최소 노출 위치 6개 이상은 맞아요. 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하라는 이유는 정말 계속해서 사실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이 어드밴티지적인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하라는 게 어쨌거나 이것들이 다 보면 이 노출 위치도 그렇고 이렇게 알아서 풀어주면 저희가 딱히 제한을 안 걸어주게 되면은 이 메타가 알아서 우리 소재나 우리과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 고객들 가장 반응이 잘 올 것 같은 노출 위치에 알아서 좀 몰아서 노출을 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좀 알아서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걸어두지 말고 무조건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로 좀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예 요 말이 틀렸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좀 이해가 쉽게 좀 예시를 좀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예 인스타그램만 노출해 주세요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스타만 단독으로 노출했을 경우가 CPA가 가장 높고 보통. 그리고 이제 인스타랑 맞았어요. 네. 그다음에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같이 했을 때가 CPA가 한 중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어드밴티지 노출을 썼을 때 CPA가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보통 가 근데 이게 사실 맞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보시면은 아마 그 메타 그 광고 관리자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성과를 개선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로 해서 클릭해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노출 위치를 완전 인스타로만 좁혔을 때보다는 확실히 어드밴티지로 풀었을 때 노출 그 CPA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 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진행을 했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좁혀 놓았을 때보다 이렇게가 더 잘 나왔던 적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최소 6개 이상으로 세팅을 해보면서 맞아요. 어드밴티지도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해보고 네. 또 저희 세팅도 또 해보고 이러면서 비교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겠죠.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좀 활용을 해서 초반에는 아예 저는 풀어놓고 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어떤 지면에서 좀 나왔는지를 보고 싶어서 초반엔 지면을 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세팅을 해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가 있다. 자, 이제 뭐 그러면은 빠르고 아주 간략하게 저희 흔히 이제 저희가 아는 많이 사용하는 노출 위치 부분. 제일 많이 보시는 이제 피드 1대1이나 4대5 사이즈로 이렇게 보시는 것들. 맞아요. 이거는 사이즈는 뭐
1대1 1대 느낌표. 4대5 1대1 4대5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돋보기 모양이라고 그러죠. 탐색 눌렀을 때 보이는 이제 탐색 탭 있고 탐색 홈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요거 두 개는 같이 노출됩니다. 탐색 탭이랑 탐색 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시면은 제일 볼 수 있는 이제 스토리. 맞아요. 스토리지면 스토리는 이제 9대 16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맞아요. 정말 화면에 꽉 차는 피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완전 화면에 꽉 차는 형태로 해서 9대 16 사이즈. 그리고 이제 릴스가 있겠죠. 맞아요. 릴스 광고. 네, 릴스 광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CTA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더 알아보기라든지 뭐 더 탐색해보기, 들어가보기 이런 CPA 영역이 생각보다 좀 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가려가지고 저희 소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걸 이제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데 그 세이프티 존 내에 저희 소재 소구점이나 이런 걸 좀 넣어두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팅을 하시다가 요 지면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종종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소재를 세팅을 했을 때 한 번씩 어떤 요 위치에서는 어떤 형태로 뜨는지 우리의 소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재에 담아뒀던 그 텍스트나 이런 문구들이 잘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체크를 조금 해주는데 가끔 이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요 부분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재를 저희가 꽉 차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꽉 차는 그 소재에 저희가 말하고 싶은 저희 브랜드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브랜드 로고라던가 뭐 이런 핵심 문구들이 아래쪽에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CTA 영역에 가리지 맞아요. 않았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지? 효율이 저조하지? 라고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좀 이것만 개선함으로 인해서 효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스랑 이름은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릴스 광고라고 따로 있는데 네 맞아요. 요거는 현재 한국, 그러니까 곧 도입 예정이긴 한데 한국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지역만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도입이 되면은 또 따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가는 아닙니다. 저희 국가는 아니어서 한국은 네, 곧 도입 예정.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지면이 저희가 진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면은 어드밴티지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6개 이상은 사용하시라, 그리고 이런 지면들이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빠르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아까 타겟 그리고 노출 위치 했으니까 크리에이티브죠. 크리에이티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사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요거는 도입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도입부 3초 이내 맞아요. 3초 이내에 좀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브랜드만의 좀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이거 두 개 다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크리에이티브다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크리에이티브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기는 네. 하잖아요. 우선은 동영상 광고부터. 동영상 광고부터 말씀드리면은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널널하면은 15초? 네.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일수록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저는 사실 물론 길이도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좀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기에는 3초 이내에 시선을 사로잡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3초 간결한 요것만 보고 이제 그러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짧을수록 좋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도입부 3초 이내에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거는 후킹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초반에 사람들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소재는 주목도 말고 좀 주목도도 뭐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좀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힘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흔히 광고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릴스 부분을 그냥 내리다가 보면서 뜨는 그냥 그런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훅 나도 모르게 빠져서 순간 그렇게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그렇고 한데 이게 뭐 보통은 그래서 저는 30초에서 45초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목도가 있고 사람들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앞단에 있다 그런 영상 소재라고 한다면 30초에서 45초 영상도 실제로 저희가 이 영상이 굉장히 주목도가 있고 좀 집중시킨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15초 미만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결국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초 이내에 뭔가 시선을 끌어서 음.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저희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아마 보셨다시피 자동으로 요 카탈로그 네 이렇게 추천해주는 자동 카탈로그를 추천해주는 요거를 이제 소재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희가 어떨 때 좀 괜찮다라고 하냐면은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리타게팅. 맞아요. 리타게팅이거나 아니면은 신규 고객한테 도달하려고 보통 많이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자동으로 우리 카탈로그 중에서 이제 우리 상품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 관심 있을 만한 좀 관심을 보일 만한 유저한테 이 상품을 알아서 노출을 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리타게팅이나 보편적으로는 싱크 도달 목적의 광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경험 광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져 가서 제 마음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좀 양해 네,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 부분이었고, 맞아요. 네 타겟 부분이었고, 요 중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오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최대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되고 올 수도 있다고 저희가 좀 떨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맞춰서 시간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컬렉션 얘기죠. 맞아요. 컬렉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광고 중에 하나거든요. 동영상 광고도 가장 많이 쓰고 컬렉션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메인으로 이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네 맞아요. 가지고 이제 카탈로그랑 조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유명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메인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상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뭐 이렇게
딱딱딱 제품 컬렉션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메인 이미지 동영상 플러스 카탈로그 조합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의류 업종이거든요. 네, 의류 업종에서도 정말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이미지 하나, 모델 이미지 괜찮은 거, 보이고. 네, 딱 걸어놔서 시선 끌고 밑에서 한번 딱딱딱딱딱, 네, 이 사람이 입은 것들 이런 거 보여주는 형식으로 노출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이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 목적일 때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어드밴티지 카탈로그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아니면은 뭐 컬렉션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광고 목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업종별로도 굉장히 상이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정도로만 좀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다 그냥 공식처럼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산 맞춤하라는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산 맞춤하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뭐 딱 설명을 드리면은 노출 위치별로 이 소재를 알아서 저희가 베리에이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베리에이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대1 소재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1대1 소재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는 인스타그램의 모든 지면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 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피드랑 스토리만 해도 사실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는 그런 사이즈가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 지면별로 소재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과 자체에도 굉장히 큰 맞아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저희가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출 위치별로 소재를 저희가 다르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통 이제 소재 성과에 대해서 개선이 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장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소재로 여러 이제 지면에다가 쭉 이렇게 노출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좀 자산 맞춤화 요 기능을 좀 잘 활용하셔서 노출 위치별로 우리 소재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좀 맞을 만한 이미지, 사이즈의 이미지를 이제 넣어서 소재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머신러닝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네. 오늘은 뭔가 시간상 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메타 다녀와서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 플러스 저희 생각까지 같이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를 설명드리면 그러면은 네. 머신러닝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광고주분들이 좀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맞아요. 질문들 딱 이 두 가지만 추려서 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네.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사실 머신러닝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메타 하면 머신러닝, 머신러닝 하면 메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장점인 이제 이 광고 매체인데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실 거예요. 네, 이미 아실 거예요. 알아서 학습하는 기능이고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타에는 유저의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비자가 어떤 거에 관심을 보였다던가 어떤 거를 좋아요를 했다던가 이분들이 취한 어떤 액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유저의 시그널과 그리고 여기에 메타와 광고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기능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른다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마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을 텐데 여기서 저희가 머신러닝 어쨌거나 이 머신러닝 이 메타랑 광고를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 단계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학습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과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실제로 머신러닝이 완전히 학습 완료가 됐을 때 그래서 활동 중일 때랑 아니면 머신러닝 기간일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CPA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실제로 그 지출 비용에 있어서도 한 30% 이제 안팎으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단계를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머신러닝 단계 기간을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다.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기간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좀 머신러닝에 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우선은 광고 세트 같은 거 이제 과도하게 세분화하는 거. 맞아요. 이거를 보통 많이 하시는 실수일까요? 사실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고 광고 세트를 좀 과도하게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동일 소재까지. 맞아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그 핵심 타겟 부분 설명할 때 잠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동일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트를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를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 단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머신러닝 단계의 이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장기화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좀 늘어난다는 거겠고. 맞아요.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려면 좀 유사한 광고 세트라 그러죠. 저희가 네. 말한 이런 세트 과도하게 세분해 있는 거를 좀 통합해서 하나로 맞아요. 만드는 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이렇게 머신러닝이 우리 거는 왜 계속 머신러닝 단계에 멈춰 있지?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학습 중이다가 왜 갑자기 우리 거 자꾸 제한이 되지? 맞아요. 라고 한다면 왜 완료가 안 될까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너무 세트를 세분화하고 있진 않은지 이게 그 정도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하고 있지 않은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거를 그냥 차라리 그냥 아예 하나로 통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뭐 쓰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세트가 있고 B 세트가 있고 C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타겟이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일부 중첩되는 타겟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요. 저희가 테스트를 하겠다고 요거를 다 쪼개놨어요. A, B, C로 쪼개놨는데 동일한 A의 소재를 돌려요. 동일한 A, B, C의 소재를 여기 넣어서 돌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환이 하나, 두 개, 하나 뭐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요거를 통합하면은 사실 저희는 하나, 두 개, 하나로 계속 학습이 제한이 되던 게 총 5개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세분화했을 때 이제 요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저희가 얘기할 거랑도 겹치는데 맞아요. 계속 머신러닝 단계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그럼 질문을 위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머신러닝 단계가 지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 세트가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이제 예산을 좀 확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구글 측 그러니까 메타 쪽에서 권장하는 저희가 전환 뭐 개수 같은 게 이제 뭐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너무 조금 해놓다 보면은 전환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머신러닝이 지속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좀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맞아요. 번째로는 이제 전환 이벤트가 너무 좀 하위라서 좀 더 상위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많이 발생하는 전환 이벤트를 좀 상위 이벤트로 전환 목표를 좀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구매 이벤트로 만약에 했을 때는 뭐 한 2, 30건 나왔던 게 장바구니 이벤트로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는 5, 60건이 나와서 머신러닝이 지속이지 안 되고 완료가 돼서 실제 캠페인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 확장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을 확장해서 더 많은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전환 발생의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산이 요만큼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요 세트에서 이 하루에 최대 2개씩 전환이 꾸준히 나와요. 2개 이럴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늘려보시면은 지금 예산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타겟한테 요 정도 노출을 해서 요 정도의 전환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열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더 많이 열어준다? 생성을 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덥죠? 저만 덥나요? 에어컨이 없어서 여기 네, 그만큼 저희 열정이 좀 있단 말일까요? 네, 너무 덥네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확장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상위 이벤트로 뭐 전환 목표를 조금 바꿔보시는 거. 네, 맞아요. 상위 이벤트로 전환 목표를 변경. 보통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일단은 구매로 구매를 이거를 많이 잡아두거든요. 하시고, 네. 구매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저희께 머신러닝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뭐 세트도 저희가 통합을 해보고 예산도 확장을 해봤어요. 세트도 통합하고 예산을 확장했는데도 요 이상으로는 전환이 발생을 안 해요. 충족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요것보다는 더 그냥 많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구매가 가장 거의 최종 단계인 거잖아요. 저희의 최종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발생시키기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안 된다면은 차라리 보시면 이제 구매가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막말로 한 30개, 20개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장바구니를 보면은 보통 이제 한 5, 60개, 맞아요. 70개, 100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장바구니로 잡으면은 저희는 바로 이제 머신러닝 기간은 정말 이제 단축을 해서 바로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바구니로 변경 이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더 사실 머신러닝 단계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저희 측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3가지밖에 우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가장 좋은 거는 계정을 놓고 이제 저희가 같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닐 경우엔 저희가 정말 더 다방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타겟 부분도 있을 거고, 타겟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 노출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상으로 정말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최대한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메타 이제 다녀온 내용들 바탕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어서 더 좀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뭐 여기까지 해서 마쳐볼까요? 네, 오늘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턴팀 이정호입니다. 네, 같은 팀의 최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